이제 더 궁금합니다. 2차, 3차 토론도 어떤 발언들이 나오고 어떤 모습들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한데 근데 진심으로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토론 안 하려고 피하고 이러지는 않지 않겠어요? 잘했다고 하던데 또 하자 그러고. 아니 근데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다고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목도 걱정하시던 날 아프고. 네, 열심히 유세하시고 뭐 기자들하고 폭탄주 마시고 또 네, 공약을 어기셨던데 그 가장 기억에 남는 공약이 술 끊고 했다였던 거잖아요. 근데 맞습니다. 바로 그렇게 폭탄 마실 거면 뭔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본인이 네,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음, 앞서간다고 확신하고.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도 국민의힘 캠프는 뭐 매일매일 자기들이 이겼다고 축제 분위기고 또 물밑으로는 자리를 나누느라고 지금 여념이 없다 이렇다고 하던데. 예. 아유, 그러니까 이게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한 건데, 아 그랬어요. 예, 오마이뉴스가 단독 보도했습니다. 저기 술자리 기자 예, 우리 술자리 소중한 기자. 예, 저희 소중한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. 제주도 한 횟집에서 예. 방 3개 정도 나눠져 있었고 윤석열 후보가 10분, 20분 들러서 예. 뭐 이 소맥을 음. 한 방에 최소한 두세 잔 마셨고 그 곱하기 3하면은 6잔에서 9잔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어제 뭐 우상호 본부장이 얘기했듯이 정말 건강이 나쁜가 보다. 원래 수십 잔, 20잔 뭐 이렇게 마시는데 몇 잔 안 마신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꼬집기도 했는데 그만큼 이 건강 얘기까지 할 정도. 사실 이제 후보들의 건강 얘기는 잘 안 하잖아요. 누가 공개적으로 그렇죠. 합니까? 토론 네. 다른 당 사람들 다 있는데. 근데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 날짜를 어떻게든 8일에서 미루려고 했다는 그 모습. 네. 그런데 후보는 정작 기자들 만나서 소맥 폭탄을 마시고 있었다. 그러니까 국민들 보기에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리고 예. 총장할 때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 같아요. 이분이 그 워낙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고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네. 그 전부터 여러 가지 몸에 좀 문제가 있다. 그리고 중간에 왜 본인도 한번 그 채널 A 사건 감찰 얘기 나왔을 때 감찰부장 보고를 피하려고 네. 병가 내고 사라져가지고 아. 그때 무슨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뭐 어쩌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. 네, 네. 그것도 보니까 그때 병원을 가시질 않았더라고. 그 부분은 그래요? 제가 제보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네. 어쨌거나 그 몸도 안 좋은 상황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 때 되면 일종의 뽕이 생겨가지고 막 다닌다고 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또 앞서간다고 여러 여론조사가 띄워주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다니실 텐데 나중에 그게 감당할 수 있을까 체력이 그게 네. 한편 걱정이기도 하고. 아하. 또 다른 하나는 그 11월 그러니까 8일 원래 오늘 토론을 오늘, 토론하기로 하기로 했었죠. 당 사당 간에 합의가 다 된 건데 네. 그 룰 미팅에서 갑자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성일종 의원이 그 협상 단장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참 곤혹스러우시겠더라고. 후보는 안 하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셔야 되고 그 딴 데다가 또 자꾸 미뤘잖아. 무슨 국민의당이 연기하자고 그랬다 해서 네. 국민의당까지 발끈하게 만들고. 아하. 그 난데없이 JTBC가 무슨 좌파 언론이 되고. 예. 기자협회장께서도 참 억울하겠대요. 제가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뭐 저기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기자협회가 취하는 스탠스를 보니까 네. 그게 좌파 단체 같으면 그렇게 못할 것 같던데. 아. 그러니까 뭐 황성무 선생 같은 경우에야 뭐 KBS 있을 때부터 어떤 편향적인 시각 때문에 내부 기자들한테도 비판을 받고 했던 분이지만 네. 좌우냐의 문제가 자기가 어디 서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달라지는 상대적인 지점이잖아요.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아직도 좀 극우적인 관점에서 지금 모든 사안을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생각의 일단을 드러낸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. 네.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해가면서 그 8일날 토론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? 그게 다른 말을 또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토론 잘했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요. 자기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1등이다 했었으면 네. 계속 더 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기세를 몰아서 계속하자. 네.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. 아니 그리고 후보 본인도 말을 바꿔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후보를 검증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네. 토론을 안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. 뭐 해야 된다. 느닷없이 말을 바꿔서 그렇게 했으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리고 본인은 아니 뭐 오늘을 내일이나 당장이라도 할 수 네. 있다.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. 또 그러면 왜 후보하고 선대위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며
그게 무슨 경찰이 사람 다룰 때 굿캅 배드캅 해가지고 이 저기 사람을 현혹시키는 게 있는데 네. 그걸 유권자를 상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될 일인 것 같습니다. 그거는. 자, 이 토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11일 이번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열리게 됐어요. 자, 2차 토론 어떤 걸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? 이제 2차 토론도 네. 주제를 정해서 하시겠지만 그 주제에 걸맞는 정책을 과연 제대로 말씀하는가, 어떤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현실 가능한 네.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국민 앞에 서는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, 그 다음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 씨의 태도를 중요시하게 볼 수밖에 태도. 없는데 네. 그 선거 토론 과정에서 사실은 어느 나라의 대통령 후보 토론을 보더라도 토론장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예의나 이 매너를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. 그것이 국민들 앞에 보여지니까. 네. 근데 지난번 토론할 때 보면은 상대 후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하는 모습, 그런 거는 정말로 자제해야 되고 안 해야 될 무례한 모습이거든요. 네. 그런데 그런 태도를 다시 보이시지 않았으면 좋겠고, 그리고 이번에는 제발 좀 읽지 말고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예. 본인이 소화하고 알고 있는 정책을 가지고 또 본인이 정말로 갖춰놓은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좀 토론에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. 특히 뭐 1차 토론 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양자 토론 이제 논의할 때 네.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했는지 예, 입증이 그게 좀 됐죠. 입증됐다는 얘기를 많이 근데 있더라고요. 그때 대장동을 주제로 예. 토론을 하자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. 근데 정작 그날 대장동 관련해서 질문하는 거 뭐 보고 읽는 거를 보니까 그다지 그렇게 뭐 깊이 있고 그동안 나왔던 뭐 내용이었죠. 신박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던데 그렇게 자료가 왜 필요할까? 네.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습관이죠. 그러니까 검사하면서 이제 사람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쌓아놓고 일종의 그게 또 위력 시위거든요. 내가 이만큼 증거를 갖고 있으니 잔말 말고 원하는 대로 불어라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수법인데 예.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았는 이상 그 정도의 수준과 실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료가 필요하다고 했을까? 하여튼 그것도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. 예, 2차 토론을 봐야 될 것 같고